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모두가 AI 반도체만 외치면서 시장이 뜨거운데 혹시 나만 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것 같아 소외감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 2026년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을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본 내용은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아이디어 공유가 목적이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때는 2026년 1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역사적인 4,800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여기저기서 샴페인이 터지고 다들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파티에는 사실 소수의 주인공만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처럼요. 이 엄청난 상승은 AI와 반도체라는 정말 손에 꼽는 몇몇 주도주가 다 끌어올린 거였어요. 나머지 대다수 종목들과의 격차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이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치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저택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파티에 들어갈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혹시 아무도 모르는 뒷문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 겁니다. 먼저 시장의 소외 현상이라는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요. 여기서부터 역발상 아이디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서 그 안에 숨겨진 히든 카드까지 파헤쳐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시장의 허를 찌르는 역발상 아이디어입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상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볼 때 진짜 기회는 종종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한 리포트가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갈 때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AI의 화려한 두뇌인 반도체 칩이 아니라 그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즉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에 주목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인기 스타에게 쏠려 있을 때 무대 뒤에서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 숨은 보석 같은 배우를 찾아내는 전략.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발상 모델에 딱 들어맞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이 놀랍게도 한 목소리로 이 기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용 피팅 제조업체 태광입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의 심장에는 영업 레버리지라는 마법 같은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동네 빵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게 월세나 오븐 기계값 같은 고정비는 빵을 10개 팔든 1000개 팔든 똑같이 나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익분기점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빵 하나 팔 때마다 들어가는 밀가루값 빼고는 전부 다 이익으로 남는 거예요. 이익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 차트가 그 이익 폭발의 스위치가 켜지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 하반기 태광의 공장 가동률이 마법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임계점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이 90%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슈퍼사이클 때 이 회사의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어서자 영업이익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건 정말 제조업에서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에요. 거의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3년과 2024년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을 역대급으로 수주했죠. 그 배들을 만들려면 당연히 태광의 피팅이 필요하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발주가 들어오는데 그게 매출로 찍히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 겁니다. 이미 받아놓은 주문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태광이 그냥 오래된 배관회사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 시장이 전혀 모르는 최첨단 성장 엔진을 숨겨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분석을 통해 저희는 그 결정적인 히든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태광은 과거에 HYT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겉으로 보기엔 전통적인 산업재해 기업인데
그 안에는 2차 전지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고성장 스토리를 가진 보석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HYTC라는 회사는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아주 정밀한 부품을 만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품이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처럼 계속 닳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생산되는 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낡은 자동차의 최신형 터보 엔진을 단격입니다. 경쟁사인 성광밴드와 직접 비교한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두 회사 모두 본업인 피팅 사업이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태광은 거기에 더해서 HYTL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는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같은 실전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드디어 결론입니다. 이렇게 본업의 확실한 턴어라운드와 자회사의 눈부신 성장성,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태광의 목표 주가로 35,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목표가 35,000원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즉 PBR 1배 수준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개선된 수익성과 2차 전지라는 성장 프리미엄을 더해서 자산 가치의 1.5배까지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리포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제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BR 1배에 가까운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를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달 발표되는 피팅 수출 데이터와 HYTC의 분기 실적을 꾸준히 체크하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까지 주고 있죠. 물론 투자의 세계에 100%는 없죠. 이 장밋빛 시나리오로 가는 길에도 몇 가지 위험 요인, 일종의 과속 방지턱은 존재합니다. 전방 산업인 에너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빛나는 주인공에게만 열광할 때 어쩌면 진짜 위대한 기회는 그 주인공을 묵묵히 빛내주는 눈에 띄지 않는 무대 장치와 같은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